결국 가족 전체가 편안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정의 힘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관계예요. 서로 다른 점을 틀림으로 보지 말고 다름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처럼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가족일수록 더 섬세하게 대해야 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만큼 가치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죠. 혹시 정말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비난보다는 따뜻한 제안의 말로 건네보세요. 사위야, 가족들과 이야기 조금 더 많이 나누면 어떨까? 며느리야,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칭찬이라도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사소한 부분이라도 긍정적인 면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해 주세요. 사위가 설거지를 도와주네? 고맙다. 며느리가 아이를 참 정성껏 보살펴 주는구나.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째, 자녀의 육아 방식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둘째, 자녀 부부의 사적인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셋째, 자녀 앞에서 그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험담하지 마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훨씬 더 평화로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입니다. 내 아이지만 이제는 하나의 어른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들에겐 그들만의 삶이 있고 자신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그들의 삶을 존중하면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오랜 시간 보살펴온 자식들을 갑자기 독립된 존재로 대한다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그럴수록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해요. 간섭이 아닌 관심으로, 비난이 아닌 격려로, 강요가 아닌 제안으로. 그렇게 다가가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훨씬 더 따뜻하게 느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구나, 어른으로 대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녀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언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분명히 먼저 물어올 거예요. 엄마,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간이 바로 부모로서 지혜를 나눠줄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억지로 조언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스스로 원할 때 받는 조언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느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일부가 아니라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온 각자의 존재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부모로서의 역할은 이미 훌륭하게 해낸 것입니다. 부모의 기준에 자녀를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선택을 믿고 그 길을 응원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65세 김혜숙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혜숙님은 어느 날 육아로 지쳐있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지 하며 조언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하기로 결심하셨죠.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 김혜숙님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가 반찬 좀 해놨으니까 가져가렴.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 땐 언제든 연락해. 엄마는 너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 말에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고 해요. 지적도, 충고도 아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나를 신뢰해 주시는구나. 나의 방식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날 이후 딸은 정말 버거울 때면 스스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지쳐요.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아기가 자꾸 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먼저 도움을 청하게 된 겁니다. 김혜숙님은 그럴 때마다 우선 딸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 주셨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엄마도 너 키울 때 그랬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진심이 담긴 말로 위로한 뒤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인데 엄마 경험에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 이렇게 제안의 형식으로 조언을 건넸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절 진짜 어른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성인이 된 자녀가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걱정과 간섭으로 쌓인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처음에는 참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습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려는 말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간섭이 될까? 이 말을 들으면 자녀는 어떤 기분이 들까? 그리고 말을 할 때와 참을 때 자녀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유심히 지켜보세요. 조금씩 달라지는 가족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 팁을 드릴게요.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질문보다는 경청에 중심을 두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보다 최근에 많이 바빠 보이던데 괜찮아?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말을 시작하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충고하지 말고요.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정도 반응이면 충분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야. 이런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은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이런 말은 상처만 남깁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 기분이 어때? 먼저 감정을 다독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미래를 향해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방식은 자녀가 마음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면 자녀는 더욱 솔직해집니다. 그만큼 부모와의 관계도 가까워지죠. 기억해 주세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다 큰 자녀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동. 첫째, 자녀의 육아에 무턱대고 끼어들지 마세요. 둘째, 자녀 부부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마세요. 셋째,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흠잡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가족 간의 갈등은 훨씬 줄어들고 따뜻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겁니다. 박영희님, 이순자님, 최미경님, 김예숙님도 이 원칙을 깨닫고 가족들과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부모의 마음가짐입니다. 내 자식이지만 이제는 하나의 어른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들의 방식을 믿어주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자녀의 말을 들을 땐 마음부터 열어보세요. 자녀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지적이나 통제가 아닌 부모의 신뢰와 격려입니다. 잘하고 있어. 언제든 필요하면 엄마 아빠가 곁에 있을게.
이런 말을 들을 때 자녀는 부모를 가장 가깝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조언이 필요할 땐 그들 스스로 부모를 먼저 찾게 된다는 것. 엄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경험엔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이럴 때가 바로 부모의 지혜를 전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억지로 나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부모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현명한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는 독립된 존재이며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온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입니다.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만족스럽게 살아간다면 그걸로 부모의 역할은 충분히 해낸 겁니다. 굳이 부모의 기준에 맞춰 살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길을 응원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그럼 부모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을 바꾸는 거죠. 간섭이 아닌 따뜻한 관심, 지적이 아닌 배려의 말, 강요가 아닌 부드러운 제안으로 다가가세요. 오늘이라도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말해보세요. 그동안 이것저것 간섭해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너희를 믿고 응원하마. 자녀는 깜짝 놀라면서도 마음 깊이 감동할 겁니다. 가족이란 서로 다름을 사랑으로 하나로 잇는 관계입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순간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간섭이 아니라 관심으로, 강요가 아니라 격려로,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가가세요.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따스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자녀와 더욱 가까운 관계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반드시 지키는 특별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라고 해도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정해두고 그 선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기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것이죠. 내가 낳고 키운 아이인데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그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는 대부분 상상조차 못하십니다. 오늘은 다 자란 자녀 앞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조심하셔도 가정의 분위기는 훨씬 더 평화로워지고 자녀는 부모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있었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2세가 된 박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해 손주까지 태어나면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손주가 계속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아이를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던 박 씨는 "아이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한테 줘봐." 하며 며느리 품에서 손주를 자연스럽게 안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능숙하게 손주를 달래며 이렇게 말했죠. "봐라, 할머니가 안으니까 금세 조용해지지?
아직 애기 키우는 게 서툴러서 그런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때까지만 해도 박 씨는 자신이 며느리를 돕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울던 아이를 잘 달래주었고 경험 많은 어른으로서 며느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며느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박 씨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아내가 아이를 돌볼 때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내도 엄마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셔야 해요. 아들의 말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제서야 박 씨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며느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난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박 씨는 이렇게 말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박 씨의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고 따뜻했습니다. 손주를 사랑했고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녀 부부의 육아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아 경험이 많고 아이를 잘 다룰 줄 안다고 해도 자녀 부부가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직접 아이를 보고 있을 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부모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능숙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순간의 효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자존감과 부모로서의 성장이죠.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우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아이를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안으니까 금방 조용해지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며느리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넌 아직 부족해. 나는 너보다 낫다는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였어도 말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무능한 엄마라는 느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내용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며느리가 점점 위축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예 아이를 돌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나서실 텐데 내가 굳이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너무 의지하려고만 하네. 주도적으로 나서질 않잖아. 이렇게 되면 갈등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첫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라면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고 불안한 상황인데 그때 시어머니가 개입하면 그나마 있던 자신감도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며느리는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난 부족한 엄마인가 봐 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주가 울고 있을 때 어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조용히 지켜보는 겁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 참 정성스럽게 아기를 돌보네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만약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말 한마디 건네고 싶다면 명령하거나 지적하는 말투 대신 제안의 형식으로 말해보세요. 혹시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실래요? 예전에 제가 해봤던 방법인데 혹시 참고가 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며느리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박영희 씨도 그 일을 겪은 후 완전히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돌보는 중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신 거죠. 대신 우리 며느리 참 잘하네, 정말 든든하네요 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만 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참는 게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셨고 그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먼저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어머니는 예전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박 씨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더군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바로 자녀 부부의 사적인 영역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67세 이순자 씨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순자 씨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순자 씨에겐 내내 마음에 걸렸고 답답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자 씨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얘야, 너희는 언제쯤 아이 가질 생각이니? 요즘은 병원 잘 다니면 다 방법이 있잖니.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늦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지만 그날 밤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도 아기 가지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도 다니고 있고 정말 노력 중이에요. 근데 어머니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다음 날 아들이 정중하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아내가 지금 많이 예민하고 힘들어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해주셨으면 해요. 이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그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낸 것이 며느리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걸요. 그녀는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물론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간섭이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부부만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언제 가질지 또 어떻게 준비할지는 전적으로 자녀 부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그 영역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바로 자녀 부부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아이에 대한 이야기죠. 이와 관련해 68세 이순자 씨의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은 둘째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고 그 사실이 늘 마음에 걸리셨죠. 어느 날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만 이런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얘야, 너희는 언제쯤 아이를 가질 계획이니? 요즘은 병원 가면 다 가능하던데 나이가 있으니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표정만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들에게 울먹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일부러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병원도 다니고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다음 날 아들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내가 많이 지쳐 있어요. 그제야 이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 며느리의 상처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요. 자녀 부부의 아이 문제에 간섭하는 행동은 왜 위험할까요? 첫째, 부부만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언제, 어떻게 갖는지는 전적으로 그들만의 계획이고 선택입니다. 부모라고 해도 결코 대신 결정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둘째, 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를 갖기 위해 이미 노력 중인 부부에게 왜 아이를 안 가지냐는 말은 마치 그 노력마저 무시하는 듯한 상처가 됩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은 오히려 임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며느리나 사위가 가족 내에서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저 아이 낳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이 떨어지고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다림입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 스스로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그 시기를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 사위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마음가짐이면 됩니다. 아이가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아직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간섭은 아이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다툼에 끼어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때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며 한쪽 편을 드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싸웠다가도 금세 화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느 한편을 들었다는 기억은 오래 남고 며느리나 사위는 장인 장모님이 혹은 시부모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부부가 서로 노력하면 다 잘 풀릴 거야. 너희 둘 다 좋은 사람들이잖니. 이처럼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부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버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생활비는 괜찮니? 정도의 관심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세세한 부분은 그들만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녀도 이제는 어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만의 방식이 있고 그들만의 인생 계획이 있어요. 부모는 그 과정을 묵묵히 응원하고 지켜봐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간섭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 정말 도움이 될까?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어떤 기분일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많은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후로 완전히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며느리에게 더 이상 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 대신 오늘 하루 힘들었지? 푹 쉬어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며 며느리의 건강과 행복에만 집중했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병원 다니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순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그동안 너무 외로웠겠다. 미안하다.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먼저 병원 소식도 이야기하고 희망적인 얘기도 나눈다고 해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좋은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가 조급해하지 않으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힘입니다. 조용히 지켜봐주는 그 마음이 결국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신뢰는 이렇게 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대방의 본래 성격이나 감정 표현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자녀를 통해 부드럽게 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지적이나 비판이 아닌 제안의 형태로 말이죠. 예를 들어 가족들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권하는 거예요. 최미경 씨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위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사위의 장점을 일부러 찾기 시작했죠. 말은 별로 없어도 우리 딸한테 참 잘하네. 말없이 집안일도 도와주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위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위야, 그동안 내가 너를 제대로 몰라봤다. 우리 딸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동안 미안했다. 그 말에 사위는 깜짝 놀랐지만 무척 기뻐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장모님께 먼저 다가와 안부를 묻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고 말수가 적었던 사위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딸 역시 이런 변화를 곧바로 느꼈어요. 엄마가 신랑을 인정해주니까 신랑도 이제 엄마한테 마음을 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어요.